김영 편입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최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여러분들 공부질 아주 활활 불태우고 있을 텐데, 오늘은 김영 편입의 합격생 분들을 모시고요, 슬기로운 여름방학 공부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꿀팁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기소개 바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한 김송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4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합격한 한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학 중인 남윤호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이 시기에 공부했던 과목, 그리고 얼마만큼 그 과목에 투자를 했는지 그런 학습 비율이 좀 궁금하거든요. 소비님이 먼저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휘 50, 문법 30, 독해 논리 15%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고급 어휘나 수거를 암기하려고 노력하였고, 문법 같은 경우는 하루에 그래도 30문제에서 50문제 정도는 풀면서 감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독해나 논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내주시는 숙제 위주로만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송원님은 좀 어떠실까요? 저도 인문계 편입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영어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제가 어휘랑 문법이 정말 기초적인데 아직 완벽하다고 생각이 안 되어서 어휘랑 문법을 한 50% 정도 가져갔던 것 같고요. 논리나 독해를 나가면서 그때 처음으로 기출을 접해보면서 조금 모래주머니 효과로 미리 그런 걸 체험해보는 그런 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송원님은 공부 환경이 좀 남달랐잖아요. 그거 빨리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사실 군인 신분이어서 아무래도 시간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면에서 제약이 있었는데요. 미리 어려운 거를 먼저 풀기보다는 어떤 어휘나 수거 같은 그런 기본기를 먼저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항상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수학을 담당하는 분으로 오늘 저희가 조금 좀 이렇게 역할 분배를 나눴어요. 어떻게 조금 투자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자연계이기 때문에 영어랑 수학을 같이 봐야 해서 1대1로 영수를 했고, 수학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개념을 외우기보다는 손으로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개념을 한번 공부했으면 문제풀이를 거의 90%로 가시고 기억이 잘 안 난다, 까먹었다 싶은 개념들은 확인하시는 그런 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 하루 루틴과 하루 스케줄이 좀 있었을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잤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러블리하게 여러분들의 대답을 조금 듣고 싶은데, 이번에는 윤호님부터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이 아마 한 10시에 수업이 끝나면 점심 먹기 전에 영단어만 계속 보고 2시, 3시까지 독해, 문법, 논리를 자기가 정해놓은 중요도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 뒤에는 다 수학에 투자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날 암기했던 영단어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시고 집에 가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윤호님 MBTI 혹시 J로 끝나세요? 네. 이 스케줄을 들으니까 확신의 J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빈님은 좀 하루 스케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전반을 들어가지고 오후 12시까지는 기출을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점심 먹으면서도 그 MVP 1, 2 1000개씩 보고 3시까지 기출을 풀었었거든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MVP 1, 2 부록이 있거든요. 그거를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송원님은 조금 더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도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많은 양의 공부 시간을 아침에 확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17시 반 이후에 자율 시간이 주어지는데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남 단과 캠퍼스에 제가 속해 있었는데 밴드를 통해서 강의가 이제 업로드 되는 거를 17시 반부터 빨리 듣고, 단순히 강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습하는 시간을 최소 한두 시간은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순공 시간이 전 좀 궁금해요. 우리 송원님은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셨어요? 평일에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그래도 많이 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래도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약간 주말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하셨군요. 그리고 되게 좋은 부대를 그래도 가셨네요. 병사들이 제대 이후에 그런 것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멋진 선임 그리고 간부들이 계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우리 선임님께 영상 편지 한번. 김병장님과 그 최상병님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 저 편입했으니까 이문동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선임님께 이 영상이 나오면 꼭 공유하는 걸 우리 모두 다 약속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좀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오셨어요?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4시간에서 5시간 하면 어떤 거에 조금 집중을 더 많이 하셨는지. 4시간 중에 거의 50%는 어휘에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윤호님은 좀 어떻게 되셨나요? 평균 8시간? 수학 2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꼭
이것만큼은 해라. 필수 학습 포인트나 나만의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구마구 좀 방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윤호님부터 대답해 볼까요? 자연계는 점수가 중요한데 영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영단어에 집중해 주시고요. 수학이 안 나오는 거는 지금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문제풀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모르면 단어를 외우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문제풀이에 집중해라. 좀 재미없는데? 좀 더 획기적인 거 없어요? 모든 수학 과목을 패드에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빛을 발하는 게 시험 시작 10분 전에 막 훑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3문제가 나왔거든요. 당연히 글씨도 이쁘게 쓰셔야 잘 보이니까 글씨 연습도 좀 하시고. 아 그쵸, 날려먹는 글씨는 안 된다. 그래, 이런 팁을 좀 알려달란 말이에요. 두 번째 수빈님께 한번 토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어에서 어떤 책을 썼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MVP 1, 2에서도 맨 마지막에 보지도 못한 어휘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번 시험에 홍익대랑 중앙대가 좀 어휘가 많이 어렵게 나왔었어요. 제가 거의 한 번쯤 봤던 단어들이 그때 나왔더라고요. 이 기간에 단어 암기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송원님은요? 그때 군인 신분이었으니까 방학 때도 독해나 논리같이 고득점 문제도 접하긴 했지만 방학 때까지는 항상 그래도 문법이랑 어휘를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실제 기출을 풀면 짜잘한 실수들이 많이 벌어지면 그것도 정말 나중에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부족하신 것 같다 하면은 방학 때 투자를 해도 절대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을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팁이니까 각을 잡고 기본기를 다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서류라든지 이 면접 준비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했고 나만의 준비 방법이나 꿀팁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우리 수빈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소개서나 서류 같은 거는 저는 배치고사 이후부터 준비를 했었거든요. 백지 2장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백지 한 장에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학교에서 했던 활동들, 수상 경력, 봉사활동, 전공, 막 교양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학과명에 교육 목표나 인재상이 있거든요.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형용사나 명사적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다른 백지에다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예시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막 첨삭해주는 블로그들도 있거든요. 마케팅하면서 그냥 예시를 뿌려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접속사를 써야지 사람들이 가독성 있게 읽는지 이런 거를 참고하면서 자소서를 완성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윤호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저는 원픽이 애초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였어서 10월 달쯤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적고 근데 이제 거기서 드릴 팁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국대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각 학과에 해당하는 전공 수업에 대해서 상세히 적혀 있어요. 그거를 읽고 이걸 듣고 싶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을 한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랩실 그런 걸 들어가셔서 거기에 또 그 랩실만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도 복붙해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하고 싶다를 붙이시든지 서류를 작성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꽉 채워서 적으셔도 초과가 될 수가 있어요. 무작정 다 꽉 채워 쓰지 마시고 썼다가 좀 남는 또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나. 면접은 기계공학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팁을 드릴 수 있는데 성균관대 면접이었는데 기계공학부에서 이제 4대 역학을 배우는데 이제 역학 2개를 나눠서 면접을 질문을 해주세요. 4개 다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저는 실제로 4개 중에 2개만 찍어서 공부했다가 면접 때 아예 대답을 못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시험을 잘 보시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팁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송원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2가지가 키워드 그리고 가독성 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제 진로 쪽으로 미리 대외 활동을 해놓아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기록 문헌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지원한 학과에 어필될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어떤 거를 좀 결부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서 자소서 플로우를 만들어 갔던 것 같고요. 그냥 주변 선생님이나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거 어떻냐, 이거 잘 읽히냐, 매끄럽게 읽어지냐 위주로 했던 것 같아서 본인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컨텐츠에서는 꿀팁을 많이 담아서 나만의 비법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김영편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함께 봐주시고요. 다음 편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